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힐러 최남숙입니다. 어제 저한테 심리 코칭을 해달라고 한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어머니도 저처럼 발달 장애인 딸을 데리고 있는 그런 어머니셨는데요. 몸집도 작고 가녀린 그 어머니가 참 그 남 같은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또 좀 위대해 보이기도 했고요. 또 옛날에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워낙 순한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의사 표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저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중학교 가서는 정말 어, 우리 아들을 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저희 아들 주변에는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때 제 소원이 제 아들하고 마음이 맞는, 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뭔가, 나중에는 저렇게 잘 된 케이스도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을 거야. 라는, 이렇게 발달 장애인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 잘 된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좀 희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 거북이 부모들의 모임, 이런 뭐 SNS를 막 뒤지니까 장애인 부모들의 어떤 카페 같은 그런 것들이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보니까 성공 사례가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했다가 구박받고 적응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이제 중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힘들게 막 아이들이 고생하는 그런 사례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나중에도 얘가 이렇다면 얘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지? 그리고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도대체 얘를, 지금 이 학교도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사회인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권 바깥에 나가서 더 큰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처럼 우리 아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구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또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에 정말 답답하고, 정말 눈앞이 한 치의 앞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오늘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앉은 이유는, 지금 저희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잘 큰 것을 보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발달 장애인 아이들, 지적 장애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구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니고 성공적으로 잘 큰 아이들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알고 나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어딘가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가 지금 잘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힘든 엄마들, 힘든 부모들,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SNS에 글을 올리거나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글들만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처럼 지금 발달장애인 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앞길이 막막하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되고 희망도 안 보이고 옛날에 저처럼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나 저희 아이는 지금 아주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어, 또 우리나라 그 제도가 아주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그래도 해주려고 그 나라에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인권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소식들도 들어보는데 그래도 이 장애인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그 애쓰시는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겪어보니까 장애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선배로서 하나는 너무 과잉보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너무 연약하고 순수하고 때도 안 묻고 그러니까 정말 그 소중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요. 아이들도 실수나 실패를 할 경험,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실수나 실패를 할 기회를 혹시 그 부모님들이 기회를 다 뺏어가고 너무 과잉보호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 장애인이 아닌 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에이 이거는 내가 해야지 네가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그 아이의 성장을 그 막는 또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 비장애인 아이들도 실수나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이거는 장애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어머니도 똑같아요. 아이에게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딛고 일어나서 성장하고 하면서 아이가 더 강해지고 또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다 그냥 그 실수나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 알아서 다 해줘 버리면 아이들은 굉장히 나약하게 자라죠. 어, 제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지금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 장애인 기관에서 또 직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 관리도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형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돈 관리도 아이들이 관리할 그 기회를 안 주시면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써야 될지, 그거를 앞으로 계속, 어, 지금 실수를 해서 돈을 이제 잘못 썼어요. 그러면 내가 막 손해를 보는 경험, 이런 경험도 해보고, 돈을 이렇게 한 달 월급을 받으면 나눠서 써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좀 쫄쫄 굶는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금도 좀, 또 내가 저, 월급에서 얼마 몇 프로는 저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기가 다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심한 장애인 아이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 아들과 비슷한 지적 3급 정도 아이들, 2급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미뤄보건데. 그래서 그런 경제 교육도 아이들이 스스로 실패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되면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 아이가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도 과잉보호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 아이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그 아이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딱 틀을 짜놓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거기 이상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 아이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이를 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이를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끼고 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아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킨다던가 이렇게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요만큼 아이가 할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해서 계속 아이가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아이의 목표를 조금씩 높여 나가면서 아이에게 실수와 실패, 그리고 수많은 좌절도 좀 맛봐보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아이에게 좌절을 너무 많이 맛보게 해주면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목표를 정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룰 수 있게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막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는, 그래서 작은 목표 달성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도 뭔가 하니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작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아이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를 배울 수 있는지를 아이한테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실패했다 그래서 그거에 뭐 좌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야단을 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아이에게 소리치면 아이의 전두엽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영상도 저번에 올렸었는데요. 장애인 아이들은 더 취약해요. 그래서 누가 소리 지르거나 야단을 치면 그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작동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야단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좀 친절하게, 물론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지만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면 드리는 말씀이, 장애인을 키우는 저희 부모들은 비장애인 엄마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야 되고요. 훨씬 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엄마가 흔들리고
엄마가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그 영향을 비장애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장애인 아이들은. 왜냐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약하고 오직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고 하늘 같은 엄마가 짜증을 내거나 야단을 치면 스트레스를 처리할 능력도 없는 장애인 아이들이 더 그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자존감도 자꾸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중고등학교 뭐 특수반을 다니던 특수학교를 다니던 간에 지금은 학교의 보호 속에 있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 어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취직해서도 그 직장에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그 주위 사람들 눈치를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제 동생인데 너무 거기 계신 분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엄마. 누가 조금만 소리쳐도 아이가 주눅이 들고 눈치를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도 너무 무서워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우리 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집안에서부터 좀 엄마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약간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는 경험도 좀 주시고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해서도 좀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선배 엄마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엄마는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아이의 그 성장을 도와드리면 물론 그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내 아이를 비교하는 건 정말 안 돼요. 그러시지 마세요. 예전에 내 아이와 지금의 내 아이 그 예전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내 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내 아이를 비교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비장애인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고 자꾸 비교를 하면 그 장애인 아이들 눈치는 되게 빠른 아이들이 많잖아요. 더 상처받고 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비장애인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 눈높이에 맞게 내 아이 수준에 맞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게 잘 안 되시더라도 어머니가 눈높이를 자꾸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좀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지. 그러니까 아이가 뭐를 하면은 즐겁고 행복할지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좀 지지해주고 또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자꾸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좀 힘들어도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게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리고 나의 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안 기다려주면 누가 이 아이를 기다려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생각 난 김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고 아이를 나중에 독립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생각해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실수나 실패할 기회를 아이에게 줘라. 물론 실수나 실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거기서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 작은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뭐 얼굴이 잔뜩 막 핥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에서 빨리 안 해서 우리 조가 스티커를 못 받아서 막 얼굴을 다 그냥 빈 공간이 없이 핥혀 온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또 옷에 뭐 똥을 묻혀온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리느라고 묻힌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웅덩이에 앉아서 엉덩이가 다 젖어서 온 적도 있었어요. 왜 젖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물웅덩이에 앉으라고 시켰대요. 저희 아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앉으라고 했겠어요.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앉은 우리 아들도 보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예,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멋지게 성장했고요. 운전면허증도 땄고요. 저희 아들은 사이버 대학이지만 4년제 대학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도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고 자존감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 지금 네 식구, 딸하고 아들하고 저희 남편, 저 이렇게 넷이 있는데 우리 4명 중에 가장 재밌게 살고 있는 게 저희 아들인 것 같아요. 주말에 정말 저희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놀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친구도 예전에 제가 정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의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친구가 너무 많아갖고요. 서로 이제 얘랑 놀다가 쟤랑 놀다가 정말 어떤 때는 그 같이 놀자는 거를 이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또 거절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장애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친구들, 옛날에 얘를 못 살게 굴었던 애들, 또 얘를 왕따시켰던 애들, 뭐 이런 애들하고도 지금은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이런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올까라는 정말 막연한 그 생각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왜냐면 엄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강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류의 부모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책을 보던지 뭐 유튜브를 보던지 이런 뭐 마음 공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셔야 되고요. 더 지혜로워지시려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면 기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30분, 1시간이면 더 좋고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장애인의 엄마, 아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힐링시키고 여러분들이 또 강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그 어머님들 정말 어머님들은 위대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지난 날을 겪어온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네,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